얼마 전에도 견적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원장님이 하나는 그냥 할부고 하나는 운영리스인데 본인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봤더니만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선납금을 내는 대신에 운영리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걸어놓는데 보증금하고 잔존가치하고 좀 얼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설계를 보통 그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차량을 구입할 때 뭐 현금이냐 리스냐 렌탈이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두 가지는 금융 리스냐 운용 리스냐. 똑같은 리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금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있다 해도 한 방에 이제 차량 사는데 좀 다 쓰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리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운용 리스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금융 리스가 좋다고 한다. 그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금융 리스는 금융 리스를 함과 동시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돼요.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할부 구입이에요. 그래서 금융 리스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가 저희 앞으로 발행이 되고 그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렌탈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렌트카를 타는 거라고 부가세 부분만 차이 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할부로 구입하는 거냐 아니면 운용 리스로 빌려 타는 거냐 이 차이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만약에 할부 구입 금융 리스를 한다 그러면 선납금을 내게 되죠. 내가 5천만 원을 먼저 내놓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몇 년 동안 할부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 리스료가 나가게 됐죠. 그리고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선납금이라는 게 아니에요. 빌려 타는 거니까 내가 보증금을 맡기고 그 다음에 매달 운용 리스료를 내겠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할부금에 들어가겠죠. 금융 리스료는 할부 원금이 있고 거기에 할부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리스료예요. 빌려 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가 매달 발행이 되죠.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할부 구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에 구입한과 동시에 세금 계산서가 한꺼번에 전부 다 나왔어요. 1억 2천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달 계산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빌려 타는 개념이라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낼 때마다 계속해서 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그리고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리스 이자가 있는 거고요. 금융리스는 보통 운용리스보다는 단기간에 끝납니다. 할부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고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이자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두 개의 단가를 비교를 할 때 할부를 하게 되면 할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되잖아요. 근데 첫 달부터 마지막 달 때까지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원래 원금을 갖게 되면 이자가 줄어야 맞는 건데 사실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이자율이 3.5%다 4%라고는 해도 그게 최초의 원금 대비 그런 거지 사실은 원금이 줄었을 때도 계속 최초의 금액대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좀 높아요. 6%, 7% 이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보면 맨 마지막에 리스 기간이 종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할부가 끝났다라는 거니까 그냥 할부 끝난 걸로 그냥 종료가 됩니다. 모든 계약은. 근데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잔존가치가 있습니다. 잔존가치가 있는데 이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가져갈래, 떠갈래 아니면은 그대로 반납할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증금을 걸어 놓잖아요.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선납금을 내는 대신에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걸어 놓는데 보증금하고 잔존가치하고 좀 얼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설계를 보통 그렇게 하니까 좀 모자르면 얹어서 돈을 지급하는 거고 만약에 좀 남는다 그러면 보증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소유가 되는 그때부터는 세금 계산서가 한꺼번에 끊깁니다. 이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소유권이 나한테 처음 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견적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원장님이 하나는 그냥 할부고 하나는 운영리스인데 본인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봤더니만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자율 따져보고 처음에 내는 금액 하나는 선납금이니까 그냥 나가서 끝난 거고 하나는 보증금이잖아요. 나중에 돌려받는데 얹어서 여기서 잔존가치를 다시 해고 떠오는 금액 갖고 오면 그걸 또 감가상각 할 수 있잖아요. 경비 처리되는 금액 따져보니까 금융리스 그러니까 할부 구입이 약간 조금 이득이긴 한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설계를 아예 그렇게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운영리스를 하시라고 얘기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문제고 우리는 자동차가 내 재산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건강보험료는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나의 순이익이죠. 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업자인 거지 우리 임대업자라든지 아니면 자산가들처럼 지역가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재산에 따라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운용 리스든 금융 리스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 초창기에 부담이 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리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는 보증금이 금융 리스의 할부 선납금보다 조금 적게 설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리스 기간 자체가 금융 리스는 3년으로 짧았고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좀 길었어요. 길게 좀 납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 이자가 좀 많이 발생했겠죠. 근데 반대로 살펴보면 내가 리스 이자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낼 돈을 처음부터 안 내고 그만큼 빌렸던 거기 때문에 리스 이자료가 아주 비싸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금융 리스로 많이 한다. 근데 요즘에는 운용 리스 견적을 잘 뽑으면 금융 리스에 대비해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계약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